차선을 무시하고 고개 운전을 했거나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성능도 잘 모르면서 속도의 차이에 따라 제동거리에 브레이크는 어떤 걸로 잡았어요? 뒷브레이크만 잡은 겁니다. 뒷브레이크만 잡았습니까? 네, 뒷브레이크만 잡았을 때 제동거리는 21m 정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바이크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 그리고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시속 40km 이상 넘어서는 안 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길 밖으로 튀어나가고 맙니다. 40km건 60km건 바이크는 충분히 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일명 기생 오토바이라고 하는 즉 여자를 사서 뒤에 태우고 난폭 불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탕하나 불황자 정도로 인격을 모독하고 타락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아찔했던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원래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차량들을 마구마구 추월하는 오토바이의 영상입니다. 저 지금 달리는 차로는 버스 전용 차선이었던 것 같은데 뭐 시속 200km? 250km 가까이, 250km 가까이, 250km 가까이 최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영상입니다. 저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는 저 안에 보십시오. 파란 선, 저건 버스 전용 차로인데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 고속도로에서 지금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차들이 마치 시속 60, 70 정도로 달리는 것처럼 착시가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저 오토바이 영상.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 황당한 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었다고요? 찾고 보니까. 완전 레이서인데요? 그래, 레이서네요. 완전 레이서예요. 지난 2015년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바이크를 타고 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었고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이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헬기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도하는 아나운서는 이 바이크를 타고 가는 라이더가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다는 왜곡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속 250km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고속도로 내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2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바이크는 그때 당시 시속 250km를 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외국인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내국인이 고속도로에 바이크를 타고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외국인이 바이크를 타고서 고속도로에 올라간 이후로 경찰에게 검거됐을 때 그는 훈방 처리만 되고 끝났습니다. 후에 훈방 처리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외교적 문제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훈방 처리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참 희한하기만 합니다. 정말 국내에 내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잡아서 과중한 처벌을 하려고 검사건 경찰이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벌만을 생각했을 텐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훈방문 처리만 하고 말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무색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가볍게 처리를 했던 것이죠.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바이크를 타고 올라가서 훈방 처리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외국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고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아무리 질주를 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훈방 처리만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로 더 많이 올라와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은 바이크를 타고서 고속도로에 올라가도 되지만 내국인은 바이크를 타고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라이더들에 대해서 정말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웃긴 점은 정말 250km로 달렸으면 주변에 있는 차들은 시속 200km로 달렸던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바이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을 추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속 차이가 난다면 대략 20에서 40km 정도 이상의 다른 차량들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렸었긴 했겠죠. 하지만 250km라는 속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정말 250km로 달렸으면 다른 승합차들, 버스들, 트럭들 이것들은 어떻게 200km 이상을 달렸을까요? 200km에 도달할 수나 있을까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승합차 아니면 밴 혹은 트럭이 200km라는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엔진의 출력이 강했던가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왜곡을 해서 어떻게든지 오토바이는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각인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고 싶어서 250km라는 속도를 덮어 씌우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빠르게 달려봤자 바이크가 120에서 130 정도의 속도를 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달려봤자 140에서 150일 겁니다.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시속 100km로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 추월하는 속도로 봐서는 저의 라이더의 관점으로서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비난하고 싶었고 비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바이크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매장하고 싶어하고 사회에서 그 지위를 박탈하고 싶어하고 또한 사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대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며 사회며 경제며 시사며 거짓 기사들을 쓰고 있는 현 언론이 이 바이크마저도 왜곡을 할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다 보니 심각하게 왜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쯤이어야 언론이 사실을 근거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낼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론은 바이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진국이며 일부 개발도상국 이외에는 바이크 이용에 대해서 권장하고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사회적 법적 제도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죽어라고 바이크에 대해서 이륜차에 대해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일까요? 왜 없애려고들 혈안일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꼭 누군가는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우리 라이더들, 국내에 있는 라이더들보다 이렇게 더럽게 라이딩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내에 있는 저와 같은 라이더들이 심각하게 더럽게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례들을 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에서의 영상을 가지고서 다음번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외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얼마나 얌전하게 얼마나 잘 타고 있는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법규에 따라서 정말 선량하게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라이더들을 탄압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이동수단이고 하나의 교통수단인데 말이죠.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륜차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사회적으로 없애버리고 싶은 건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언론에 대해서 잘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면서 사실에 바탕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면서 또는 제대로 된 통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왜곡만 시켜오고 있는 현 기사들, 일명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기자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언제까지 쓰실 건지, 그리고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실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지 기자라는 그 특수하고도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말을 말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다면서 결국에는 거짓말만 하는 이 언론들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크는, 우리 라이더들은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한 명의 국민이자 한 명의 운전자일 뿐입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와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라이더들, 우리의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일부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점점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자유로이 달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전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먼 훗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 언젠가는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 푸른 늑대는 바이크에 대한 왜곡된 것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곡된 것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바이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런 영상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더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께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 늑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